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 소속안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류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을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병가 중인 녹색건축 사업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기후생 공공건축 1팀장님입니다. 그럼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녹색 인프라 정원 숲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숲 정원 도시 조성과 도심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복지 실현, 스마트 안전 기반 시민 안심 공공 건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녹지과 소관입니다. 11조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비해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취약 지역 점검,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등 7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산림 자원의 보호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조 그린웨이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폭염, 가뭄 등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도시숲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하나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9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린웨이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을 확대하고자 참여의 숲 조성, 헌수목 사업, 시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 운영과 도시숲 119 요원을 활용하여 시민 주도의 녹색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권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정원을 접하고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별 행복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 정원 유지관리 교육을 통해 정원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 정원사 교육과 시민 정원사가 직접 설계 시공하는 상징 정원 조성, 정원 전문가 강연, 선진지 견학 등 시민 정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흑향기 맨발길 조성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동삭동과 팽성읍 일원에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6,395억 원을 투입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의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소는 공사 완료, 3개소는 보상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산 은실공원은 현재 공정률 각 64%로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은 총 사업비 57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5%이고 토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체육시설과 인공호수, 테마 놀이터,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함께 즐기는 시민체험형 공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모산공원과 여영공원의 물놀이터를 추가 운영하여 총 17개소의 물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에 한박산 백꽃나들이, 6월 내리 수국 전시회 행사 등 계절별 축제, 전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체감형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빛과 꽃으로 즐겨 찾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한박산 중앙공원 내 파고라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및 휴게 시설을 제공하고 배대리 생태공원에도 계절감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배다리 생태공원, 한박산 중앙공원 등 공원 내 저수지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쉼터를 중심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노후 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들을 진행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건축 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조 평택시 신청사 서부 출장소 건립 사업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과 함께 기공식을 마쳤으며 올해 본격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부 출장소는 24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7%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80억 원입니다. 세교동과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개청 예정이고 동삭동과 신장 2동 등은 설계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는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기본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공공건축을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 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림 소장님이 타 어디죠? 그 상하수 사업소 갔다가 또 다시 오신 거죠? 친정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물론 이제 뭐 푸른도시 사업소는 우리 평택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중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지난해는 경기 정원박람회 그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공원과 산림녹지과 또 녹색건축 사업과 또 뭐 등 자원봉사자 뭐 농업기술센터 또 관계자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성황리에 잘 그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우리 저기 과장님들은 공부 많이 하셨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경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뭐 평택시에서 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 혹시라도 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뭐 한 가지라도 뭐 교통 문제라든지 뭐 시민들이 그 정원박람회 행사장에 오실 때 뭐 불편했던 점이 뭐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나? 불편했던 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예, 뭐 크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태평 아파트 부근에 국도청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 1팀장 기우대 팀장님은 건축직이시죠? 네, 맞습니다. 건축직이시죠? 네. 지금 공직 생활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20년째 됐습니다. 20년? 21년. 네. 21년? 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현황의 이쪽 보시면은 그 평택시에서 보호수 지정 관리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지난해보다
숫자가 하나가 줄었어요. 뭐 고사된 건가요? 2페이지. 지난해는 17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6개. 하나가 고사됐어요? 느티나무가? 고사 부분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보수 관리는 산림농지과에서만 하는 거니까 따로 관리하시는 뭐 위탁을 줬나요? 평택시에서? 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용역을 통해서 또 외과 수술이라든지 전정 작업이라든지 주변 뭐 풀깎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6주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요. 학현리에 한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진이면에도 있고 여러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우리가 이제 6주인데 뭐 이렇게 2개, 3개씩 같이 심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씩 따로 지역별로 다 따로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예, 하나씩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제가 본 예산 때 가로수 교체 사업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4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걸 제가 봤어요. 24주를 2주를 한다고 이렇게 4천만 원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대상 목이 은행나무더라고요. 은행나무 24주를 다른 데로다 옮겨 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보호수 옆쪽으로다 갖다가 식재가 되나요? 거기는 좀 장소가 협소해서 이식하기는 사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네. 어렵다는 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 자체도 조금 협소합니다. 이게 지금 저기 이주 계획은 뭐 은행 열매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이 그 우리가 평택시가 지금 뭐 도일천이라든지 통북천이라든지 장안천인데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새로 브레이시티 그 산업단지 내에 도일천 주변 이런 데에다가 은행나무를 갖다 식재를 하면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도일동에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 쪽에서는 기존 은행나무를 녹지에 저희가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고평지구입니다. 고평지구는 기존에 이제 은행나무가 기존 도로의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평지구가 개발되면서 고평지구 쪽은 중국 단풍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이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옆에 있는 녹지로 이식을 하고 중국 단풍을 다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은행나무가 지금 도심 내에 있는 거는 사실 그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지면은 시민들이 좀 굉장히 뭐 불편하다고 그러시니까는 뭐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이주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천변 쪽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그 이주해는 게 우리 평택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쪽을 보시면은 청사권익기금 심의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보고 책자가 업무계획 책자가 우리 김영림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인쇄가 돼서 이렇게 배포가 된 것 같은데 그 심의위원회 명단 보면은 첫 번째가 부시장 이성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두 번째가 유현미 전에 도서관 관장이셨죠? 유현미 씨.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으로. 네. 여기 남이라 그랬는데 여자로도 바꿔주세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 꼼꼼히 체크해서 네, 네. 이런 오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목 때문에 지금 그 조금 위원목 관계로 피해 보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임야가 사유지다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내 터에다가 주택을 져서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뭐 바람 불어서 한쪽으로 휘었다든가 나무가 좀 무성해져 가지고 위험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해결할 때는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예, 조례는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위험한 시기가 되면은 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해결을 어쨌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목 제거를 할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주가 임야의 토지주가 그 나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농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 이건 위험하다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토지주가 부담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사유지기 때문에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용리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하겠지만은 사유지인데 그 뭐 한두 건도 아니고 그걸 다 일일이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제거하긴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 평택시에서 자체 조례를 하나 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실행이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임야를 갖고 있는 그 사유지 그 지주분들한테 그 문자나 서신을 더 보내서 앞으로 위험목이 잘못돼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사사고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주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완충 녹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시가 농촌에서 이제 도시화로 전환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이 공동주택 주변에는 도로로 왕복 4차로나 6차로, 8차로를 끼고서는 이렇게 조성이 되는 도시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소음 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방음벽부터 설치를 하더라고요. 기반 공사를 하면서부터 방음벽 공사를 하더라고요. 입주도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평택시에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고 또 그거를 2년 전에 지적을 했고 계속해서 평택 시민들께서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먼저 4년 전인가 한번 인사사고도 났고 그래서 방음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방음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에 우리 브레이티 사업단지 내에 또 방음벽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게 합법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 방음벽에 대한 불법 방음벽 설치 이 완충 녹지에 대한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교통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진동 등이 시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완충녹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완충녹지는 도로, 공장, 철도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과 주거 상업지역 등 생활 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공공녹지로서 환경적 부담을 물리적으로 차단, 완화하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는 휴식이나 경관을 중점으로 하는 공원 또는 경관녹지와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과연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완충녹지의 주요 기능은 환경적 기능, 안전적 기능, 경관 생활 기능, 사회적 공공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환경적 기능은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교통 산업 소음 완화, 도시 열섬 완화. 안정적 기능은 사고 재해 발생 시 완충 및 피난 공간 제공, 시각적 개방성을 통한 범죄 예방. 경관 생활 기능에는 원인 시설 차폐, 도시 경관 개선, 시민의 녹지 조망권 확보. 사회적 공공적 기능에는 보행권 확보, 도시 공간 연결, 시민 모두가 공유 가능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능에는 되어 있고, 이 법적 근거 및 설치 기준에는 완충녹지 설치와 관리는 엄격한 법령 기준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요. 도시계획 시설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해당된다라는 뜻이에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도시계획 시설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 방음벽 설치를 해서 대한 문제점은 방음벽이 도시계획에서 정한 건축선 대지 경계선이죠. 건축선이 아닌 완충녹지 내인 도로변에 설치되어 차단, 기능 약화 및 사실상 사유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해하시죠? 네, 환경적 기능 상실에 따라서는 식재 중심의 차단 기능이 구조물로 대체되면서 녹지의 본래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기능 침해에는 조망권, 보행권 제한 및 시야 차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할 수 있다. 공공성 훼손에는 민간 사업자 편의의선, 공공녹지가 사실상 아파트 부속 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다. 행정적 문제는 법령 위반에도 인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설치 이후 유지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어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결론 및 개선 방향에서는 완충녹지는 도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도시 기반의 시설이다. 따라서 그 기능 상실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법적 위반이자 공공성 침해로 평가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상임위에서 현장을 답사를 가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뭐 약속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3월 달에 현장을 가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PFV 거기 관계자 PFV 도시공사 거기 그 건설 책임자 소장 등 뭐 책임자 또 어디가 있죠? 완충녹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예, 도시개발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예, 그리고 도시 도시계획과도 연관이 됩니다. 관련된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다 뭐 일정을 잡아서 현장 답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 부서에다가 다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후손이나 평택시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의 조성 사업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거 용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택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완충녹지 바깥에 그 방음벽은 불가하다라고 분명히 협의를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충녹지에서 이제 그 택지를 개발할 때 몇 프로 이상은 녹지로 이제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녹지가 반드시 완충녹지일 필요는 없고요. 그 공원이라든가 뭐 경관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를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아예 제척을 녹지에서 제척을 하고 도로 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력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행정력을 미칠 수 없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에서 제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서 그런 문제가 현장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단지 내에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요. 단지 내 정원식으로.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평택시에서 그런 그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평택시에서 좀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 대응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일반 현황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 현황을 보면 우리 평택시 총 면적이 산림률이 19.9%. 이건 이제 26년도 기준이죠. 1월 초, 12월 작년 12월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자료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20년 뒤로 가서 2000년대 초에는 몇 프로 정도 됐을까?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산림청에서 5년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때는 16.9%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17점 몇 프로였습니다. 20년 전에도 20년 전에는 조금 더 높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아무래도 도시화가 산업화되면서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인근 산림률도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 오산 같은 경우도 25, 화성도 한 2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유승용 의원님께서 늘 산림 보호해야 된다는 산림 보호주의자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산림률은 최대한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녹지 면적은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 녹지율은 어느 기점에서 녹지율의 변화를 통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한번 그 녹지율 통계를 한번 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녹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약 23%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23% 예, 이제 녹지라 하면 인위적인 노력이잖아요. 노력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해서 23%.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것도 과연 몇 프로였을까 이런 또 의문점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들밭에 어떤 푸르름이 아니고 사계절에 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숲길 조성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조성률 하면서 이제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화 되더라도 녹지 면적은 늘고 어느 기준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녹지 면적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율을 별도로 좀 준비를 해나가시면 이게 산림에도 산림 면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것도 같이 좀 추산해서라도 이렇게 어느 기점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기점을 만드셔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통계를 한번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요 산 현황이 있는 산패지에 지금 등산로가 10개소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등산로는 몇 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8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100m 이상 산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이제 그 고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군사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좀- 고등산. 예, 예, 그렇습니다. 8개 정도는 등산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현황에 여기에 어떤 등산로가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구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 옛길 그대로 이렇게 등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드리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관리 뭐 이연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산 구간 작년에 그 공사 구간이 일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목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 마무리됐어요. 개선을 저희가 그때 우기 예, 때문에 예, 못했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5페이지의) 광장 현황을 보면 근린광장, 경광광장, 뭐 일반 광장이 있는데 광장과 공원과 구분이 우리가 좀 확실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아,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예, 구분이- 구분이 확실하게 사용 되어 우리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구분이 가요. 예, 용도도 거의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끔 조성을 합니다. 예. 거기에 녹지율도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근린 광장은 좀 녹지율이 좀 많고요. 일반 광장은 이제 그 녹지율이 좀 떨어지게. 우리 문화광장 있죠. 문화공원은 있는데 문화광장이라고 별도로 조성된 건 없죠. 문화광장이라는 이제 명칭은 없어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고덕국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대광장이라고 했어요. 그 행사라든지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광장도 있습니다. 문화광장도 뭐 문화공원도 있으니까 문화광장도 좀 명명을 해서 문화광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역사기념광장도 좀 역사공원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제공원에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기념 광장 뭐 크기 사이즈를 떠나서 역사 기념 광장이라는 것도 좀 우리 곳곳에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테마 설정에서 이런 것도 좀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장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나 광장이나 요새는 이제 복합형으로 많이 만들고 관리나 예산 측면에서 또 면적으로도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문화광장이나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음악회 한다든지 버스킹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 때문에 그 지정된 곳이 명백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거지에 입지에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구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륵수 식재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 은행나무인데 이거 순이죠? 벚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느티나무 이게 순이죠? 순위는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수량이 많은 부분이 조금 뒤에 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그 수중에 좀 변화도 생길 거고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방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우리 온양에 가면 현충사 은행나무 길이 있잖아요. 현충사 근처에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예, 그렇습니다. 보호하면서 그런 어떤 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식할 수 있으면 그런 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길게 우리는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은행나무도 살리고 거리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도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흑향길 때문에 요즘에 붐이 일어나서 맨발길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많이 만들다 보면 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서 거기 어떤 이용자의 수요 예측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 이용자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도 많이 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던 게 없어지면 또 민원 생겨요. 그리고 신중하게 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이런 것도 좀 우리 좀 아직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지방채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방채 관리 잘하시고 예산 관리 잘해주셔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인데 공원과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이게 이제 요새 공원들이 지금 민원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연불하게 20년 이상 된 공원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그때 만든 곳이 지금 몇 개죠? 이제 그 공원들이 79개 되는 거죠? 79개. 네, 79개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가다 보니까 녹슬고 사용 빈도가 없다 보니 지금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 작년부터 세우고 계시잖아요. 재작년부터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79개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2000년 초반에 조성할 때는 어린이들도 있어가지고 놀이시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시골 마을에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은 올해 노후된 거는 저희가 1년에 총 권역별로 합쳐서 5개소 정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거 대신에 어르신들이 운동 기구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문제거리가 또 돼요. 정말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건립된 정자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문제예요 또.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지붕 씌워서 에어컨도 날 지경이고 히터도 놔야 될 거예요 아마. 못 해는 거야. 1년에 반은 또 못 해는 거야. 그 비 맞고 비바람 맞으면 햇빛에 녹고 하면 시트나 이게 또 금방 노화가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지금 당장 바꾸면 깨끗한데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당장 그 조건 어떤 그 현장을 좀 바꾸게 되는데 좀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바꿔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는 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정자를 교체한다고 하면은 보통 요즘에 설치하는 정자는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정자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게 금방 녹이 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관리비는 안 따져봤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정비 할 때 좀 더 연구를 하셔가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공원의 그 수목들이 많이 우거지고 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또 나무끼리 또 그 자라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좀 신경 써서 공원의 나무 관리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쪽에 보면은 정원문화 확산해서 제가 작년에 어르신들 행복정원 추진 사업에 어르신들 좀 적극적으로 소일거리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좀 확산시켜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르신 경로당이나 노인에 또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좀 그 어르신들 찾아뵙고 의견 좀 들어보셔서 이것도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켰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 건축가에서는 공공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28년 30년도 안에 준공이 돼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전부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